며칠 뒤 이 병원 앞에서 모든 게 뒤집히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이 두려움에 입을 다물고 병원장이 직접 달려와 허리를 굽힌 그 순간, 네, 무시받던 그 노부부가 바로 병원의 최대 투자자, 모든 것을 바꿔놓을 진짜 주인이었으니까요. 이제 시작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라는 단 한 번의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복수. 노부부가 병원 입구를 천천히 걸어 들어오던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래된 갈색 코트를 여며 잡고 아내는 작은 파우치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병원에 몇 년째 다니고 있었지만 갈 때마다 미묘한 불편함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접수 창구 앞에 서자마자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또 오셨네라는 느낌이 눈빛에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험 뭐 쓰시죠? 아, 그거요? 그럼 거의 안 됩니다. 최소한의 보장밖에 없어요. 말투는 설명이라기보단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노부부는 보험이 저렴해서인지 늘 대충 들려주는 안내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MRI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필요하다고 하셔서 직원은 서류를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보험은 이런 거가 검사 거의 안 나와요. 원하시면 본인 부담으로 하셔야 해요. 다들 그러세요. 설명은 없고 도와주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앞에서 대기하던 젊은 환자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보험 쓰면 원래 저래. 싸구려라서. 노인분들이 잘 모르니까 병원에서도 그냥 최소만 해주지. 한마디 한마디가 노부부의 등을 눌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번호표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손등을 쓸어주며 애써 웃음을 지었죠. 여보, 괜찮아요. 우리 늘 해오던 대로 하면 되죠. 하지만 늘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보험 설명은 제대로 들은 기억도 없고 직원들은 늘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고 의사와 상담을 하려 해도 보험이 안 돼요라는 말로 끝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대충 넘기며 말했습니다. 보험이 거의 안 나와서요. 그냥 기본 검사만 하고 약 처방 드릴게요. 더 큰 검사 원하시면 자비로 하시면 되고요. 목소리는 무심했고 두 사람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허리 통증이 심해진 것 같아 걱정이 컸지만 의사는 대충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말은 늘 같은 패턴이었죠. 병원을 빠져나오며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설명 하나 제대로 못 듣는구먼. 아내는 남편의 팔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몸 챙기는 게 먼저예요. 조금 불편해도 견뎌봐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노부부는 몰랐습니다. 불친절한 말투, 무시 섞인 시선, 싼 보험이라는 이유로 정성 없는 진료를 받아야 했던 그날의 시간이 며칠 뒤 이 병원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병원 건물 위로 겨울 햇살이 살짝 비치던 그 아침, 노부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어떤 중요한 자리의 주인공으로 이 병원에 다시 오게 될 운명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진료를 마치고 수납 창구에 다가가자
직원 둘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부부를 힐끔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저 두 분 또 오셨어. 저렴한 보험 쓰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그러게. 설명해도 모르시니까 그냥 최소만 해드리면 되지 뭐. 말투 속엔 노골적인 귀찮음이 묻어 있었고 부부는 분명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작게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혹시 결제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피곤하다는 듯 깊은 숨을 내쉬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보험은 그냥 거의 안 돼요. 매번 설명드리잖아요. 자세히 들으셔도 의미 없습니다. 목소리는 냉담했고 설명을 요청한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검사는 되는지라도 좀 알려주시면. 직원은 곧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가 다 안내 못해요.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문의하셔야죠. 대부분 어르신들은 그냥 기본 검사만 하시니까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 순간 대기석에 있던 젊은 사람들 몇 명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즘 병원 가서 그런 보험 쓰면 대접 못 받아. 모르고 가입한 거겠지. 괜히 시간 끄네. 노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들은 뼛속까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순간 눈을 감았다 뜨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그냥 하라는 대로 합시다. 괜히 오래 걸리잖소.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직원이 건넨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죠. 수납을 마치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쪽에서 직원들의 대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까 MRI 물어보던 거 봤지? 그 보험이면 절대 안 나와. 괜히 물어봐도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은 그냥 약만 처방받고 가시면 돼요. 마치 가르치기 귀찮다는 듯한 태도. 정확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은 채 적당한 답만 건네는 병원의 관행. 노부부는 그동안 여러 번 이런 상황을 마주하며 스스로를 탓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니 이것저것 복잡한 걸 잘 모르는 건가? 그냥 우리가 원래 이런 취급을 받는 건가? 하지만 문제는 나이도 보험도 아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단지 이 두 사람은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쉽게 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오는 순간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병원 참 갈 때마다 서운하오. 아내는 그 말에 응답하듯 남편의 팔을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별 생각하지 말아요. 필요한 것만 하고 나오면 돼요.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대우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노부부가 병원을 떠난 뒤 직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병원 전체를 뒤흔드는 발표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발표의 중심에 바로 이 무시받던 노부부가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원들은 그때까지도 이 부부가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단지 저렴한 보험을 쓰는 노인들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판단이 병원의 역사를 바꾸는 가장 큰 실수가 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며칠 뒤 노부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기 때문이었죠. 천천히 진료동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발걸음 뒤편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리 병원 진짜 답 없다니까. 경영난도 심한데 정작 오는 환자들은 이런 저렴한 보험만 쓰는 분들 뿐이잖아. 그러니까 MRI, CT 같은 거가 검사도 못 돌려. 수익이 안 나는데 뭐. 부부는 말없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화의 대상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진짜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그냥 기본만 해드리고 보내면 돼요. 괜히 시간 쓸 필요도 없고, 맞아. 보험 좋은 젊은 환자들이 더 중요하지. 그쪽이 수익이 되니까. 그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이 병원 시스템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는 문장이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사정보다 경제적 가치가 우선인 구조. 싼 보험 환자 최소한의 설명, 고가 보험 환자 더 나은 태도. 그 기준이 이 병원의 일상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금 쪼여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보, 우리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닐 리가 없지. 하지만 우리가 기죽을 필요는 없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의 눈빛에는 분명한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도 의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허리 통증은 나이가 있으니까요. 약 처방 드릴게요. 더 큰 검사 원하시면 아시죠? 보험 안 됩니다. 아내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검사가 가능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걸 제가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그냥 지금처럼 약 드시면 돼요. 마치 배울 생각도 하지 말라는 태도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나이 든 게 죄인가 보오. 아내는 남편의 손을 끌어당겨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를 뿐이죠.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부부는 오랫동안 개인 기업들을 운영해 왔고, 최근 대형 의료재단의 구조조정과 투자 검토에 참여하며 병원 인수 관련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보험 싼 노인들로만 봤을 뿐. 병원 건물 앞에서 아내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며칠만 기다려봐요. 이 병원 곧 큰 발표가 있을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요?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알게 돼요. 우리가 왜 여기에 자주 왔는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의미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 병원 직원들은 점점 더 불친절해지고 노부부에게 더 적은 설명을 주며 무성의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병원을 바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노부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병원 뒤편에서 바람이 한번 세게 흔들리는 사이 이 병원의 운명을 바꿀 발표 날짜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는
며칠 전부터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 진짜로 인수된대? 에이, 설마. 누가 이런 병원을 사? 근데 진짜래. 큰 의료재단이 투자 들어왔다던데? 직원들의 목소리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영난, 인력 부족, 환자 감소. 병원은 수년 동안 문제를 겪어왔고 모두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접수 직원 둘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진짜 인수되면 좋긴 하지. 시스템 좀 바뀌어야지. 요즘 환자들도 불만 많고. 근데 누가 인수하는데? 이름이라도 들었어? 모른대. 최대 투자자 신원도 비공개라던데. 뭐, 우리한테 상관 있나? 어차피 윗선 문제지. 그들은 자신들이 곧 얼마나 큰 실수를 깨닫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병원 뒤편의 조용한 별관 회의실에서는 아주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넓은 테이블,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 그리고 병원 이사진 몇 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관리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오셨습니까? 장시간 이동하셨을 텐데 편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입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병원에서 무시당하던 그 노부부. 아내는 단정한 짙은 남색 코트를 입었고 남편은 평소에 낡은 코트 대신 깔끔한 회색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단번에 사람이 달라 보였죠. 아내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료는 모두 검토했습니다. 재무 상태와 인력 구조도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남편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경영 정상화는 가능하오. 다만 내부 교육이 시급하겠구먼. 이사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병원 인수에 참여해 주신다는 건가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부로요. 하지만 이미 몇 가지 결정할 사안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 한 권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안내 미흡, 컴플레인 증가, 환자 차별, 직원 교육 부재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남편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병원에 자주 온 것도 단순히 치료 때문이 아니었소. 현장 분위기를 보려고 직접 걸어 다닌 거요. 이사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노부부가 어떤 존재인지 그제야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며칠 뒤 인수 발표 날 우리는 비공개 최대 투자자로 공식 석상에 설 겁니다. 병원 직원들은 아직 아무도 모르겠죠. 관리본부장이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직원들이 상당히 무례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심했나요? 아내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됩니다. 설명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더군요. 결국 이사진들은 고개 숙여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 경영 아래에서는 모든 부분을 쇄신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특별 대우를 바란 적은 없었으니까요. 단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기본만 지켜졌어도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남편이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곧 달라지겠구먼.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요. 며칠 뒤면 모두 알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 병원을 왜 선택했는지. 그때 복도 저편에서 평소 노부부를 무시하던 직원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두 사람이 이 병원의 가장 중요한 투자자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며칠 뒤 병원 마당에서 펼쳐질 인수 발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테고 직원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될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수 발표 하루 전 병원 내부 공기는 어느 때보다 묘하게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진짜 누가 오는 걸까? VIP라던데 원장도 아침부터 회의 잡았대. 새 경영진 오면 우리 근무표도 싹 바뀌는 거 아냐? 직원들은 불안과 기대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 불안은 오로지 자신들에게 어떤 변화가 올지에만 향해 있었습니다. 정작 환자에게 돌아가는 변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천천히 접수 창구 앞으로 다가오는 익숙한 두 사람. 바로 그 노부부였습니다. 아내는 소박한 연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남편은 며칠 전 회의 때 입었던 재킷 대신 다시 낡은 코트를 걸쳐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사실 자체가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태도였습니다. 직원 한 명이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오늘도 기본 검사죠? 보험이 안 되니까 뭐 더 하실 건 없고요. 노부부는 설명을 듣기도 전에 이미 대충 처리 대상이 돼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약 종류는 조금 바꿀 수 있을까요? 남편이 요즘 더 아파해서요. 직원은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아, 그건 의사한테 말하셔야죠. 저희가 결정 못해요. 그리고 보험 범위가 너무 좁아서 약 바뀌어도 크게 의미 없을 거예요. 말투는 이미 귀찮다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옆 창구에서도 직원들끼리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인수 발표 온다면서?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근데 왠지 우리랑 상관없는 큰손 들릴 듯. 그렇지. 어찌됐든 우리 일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노부부는 아무 말 없이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입가엔 잠시 쓸쓸한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 안엔 이미 모든 것을 넘어서려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죠.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던 중 의사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보험 때문에요. 오늘도 기본 진찰만 가능하고요. 사실 검사해봤자 크게 나올 게 없어요. 그냥 약 처방 받아가시면 됩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잠시 의사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보험이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의사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걸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병원 전체가 경제적 가치로 환자를 분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노부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들은 그 판단이 더욱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죠.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직원 둘이 또다시 뒷담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VIP 오는 날에 이런 분들이 오면 좀 곤란한데 외관이 너무 지저분하면 병원 이미지 안 좋아 보이잖아. 그러게.
최대 투자자라면 뭔가 있어 보일 텐데 아마 양복 입은 사람들일걸. 그렇겠지. 뭐, 이런 어르신들이 VIP일 리는 없잖아. 노부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하루만 더 지나면 됩니다. 내일 이 병원 사람들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고 그 손에는 깊은 상처와 따뜻한 희망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병원 출입문을 나서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우리도 이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환자가 아니라 결정권자로 서는 날이에요. 남편은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화내지 맙시다.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화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러 가는 거죠. 병원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내일 펼쳐질 무대가 서서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전혀 모른 채 그들이 가장 무례하게 대한 사람들이 바로 병원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수 발표 당일 아침 병원 앞마당은 평소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커다란 현수막이 걸리고 병원 이사진과 관리본부 직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의자를 정렬하고 음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이름이 적힌 무대가 설치되고 기자들과 지역 언론도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은 어색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고 서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누가 오는 거야? 최대 투자자라는데 재단 쪽에서도 모시는 사람이라던데. 그래서 병원장도 어제 밤새 준비했다고 하잖아. 모두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을 살릴 구세주, 엄청난 자본을 투입한 큰손, 새 경영진의 얼굴. 직원들은 그 사람이 당연히 화려한 양복을 입은 재력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접수 직원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VIP 오면 우리가 먼저 인사해야 하나? 당연하지. 이미지 잘 보이게 굴어야지. 혹시 인력 조정 들어오면 어쩌려고. 근데 VIP는 분명 고급 차량 타고 오겠지? 기사도 딸려오고. 그렇겠지. 아무튼 조심하자. 그들은 노부부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 시작 10분 전 직원들이 다들 입구를 바라보며 긴장하고 있을 때 병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오래된 갈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아내는 소박한 베이지 코트를 걸친 채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오셨네. 발표 날에 왜 하필? VIP 기다리는데 좀 방해되네. 그러나 노부부는 그 속삭임을 들은 듯 들리지 않은 듯 천천히 행사장 중심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와 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메인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병원 운영이사와 관리본부장이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달려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이랑 인사를 왜? 저분들 누구야? 관리본부장은 급하게 무대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최대 투자자분 도착하셨습니다. 안내해드리세요. 그러자 스태프들이 일제히 노부부에게 달려와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 어르신들이 VIP라고?
말도 안 돼. 저분들 저렴한 보험 쓴다던데? 어제도 기본 검사만 했잖아. 진짜 우리가 모시는 분들이었어? 현장은 순식간에 뒤흔들렸습니다. 노부부가 무대 계단 앞에 다다르자 병원장은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담담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분들이 우리한테 무시받던 그분들 맞아? 설마 정말 최대 투자자? 그럼 우리가 했던 말들 다 들었겠네, 그렇지? 그리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병원 인수 발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비공개 최대 투자자 두 분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손이 노부부를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살아온 시간의 고요함이 담긴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병원, 앞으로 저희가 함께 이끌겠습니다. 그 순간 접수 직원들, 어제까지 그들을 무시하던 그 사람들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병원 전체가 압도적인 정적 속에 멈춘 듯 했습니다. 노부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원의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직원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노부부를 귀찮은 환자, 저렴한 보험, 가입자, 설명해줘도 몰라서 반복해야 하는 사람들로 취급하던 모습은 SP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누구보다 정중했고 누구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변한 태도는 진심이라기보다 상황을 파악하고 갑자기 맞춘 연기에 가까웠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속삭임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제 진짜 무례했는데 설마 기억하고 계신 거 아니겠지? 아니 우리가 했던 말 다 들렸을 수도 있잖아. 이제 인사 잘해야겠다. 혹시 인력 조정 들어가면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그들을 잘못 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병원장이 공식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인수는 병원 시스템 개선과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계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마이크가 다시 노부부에게 넘어왔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 자신에게 한숨을 내쉬며 답했던 직원들, 보험 설명을 귀찮아했던 직원들, 비싼 보험 환자라며 뒤에서 비웃던 직원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고 단단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병원을 오래 지켜봐 왔습니다. 환자의 입장으로도 투자자의 입장으로도요. 직원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아내는 이어 말했습니다. 병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환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특히 보험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안내를 받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접수 직원들은 눈을 떨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몇몇은 팔을 감싸쥔 채 땀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병원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단순한 사업 때문이 아닙니다. 환자가 어떤 보험을 쓰든 나이가 몇이든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직원들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모든 말 다 들긴 들은 건가? 어제도 그랬잖아. 그냥 대충 설명하라고. 우리가 정말 큰일 났네. 아내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도 그저 도움이 필요한 환자로 왔지만 우리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귀찮아했고 누군가는 뒤에서 우리를 비웃었죠. 직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은 떨리고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묵직했습니다. 우린 화내러 온 것이 아니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기를 바랄 뿐이요. 이 병원이 다시 좋은 병원이 되길 그래서 투자한 것이요. 이 말은 꾸짖거나 모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직원들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지면 돼요. 우리가 바라는 건 명확하오. 누구에게나 똑같이 따뜻한 병원이 되는 것. 그 말에 병원 안은 적막해졌습니다. 직원들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두 분의 말씀새 경영의 방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병원은 오늘을 기점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노부부는 담담한 얼굴로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가는 길마다 직원들은 얼어붙은 듯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이해한 것입니다. 무시했던 그 두 사람은 병원을 살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병원은 진짜 변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인수 발표가 끝난 다음 날 병원은 그동안 경험해 본 적 없는 긴장감과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장부터 각 파트 책임자들까지 모두 직원 교육 대책회의에 들어갔고 각 부서는 아침부터 환자 응대 매뉴얼을 다시 만들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트를 채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어떤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지? 진짜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분들이 최대 투자자였다는 게. 앞으로는 절대 누구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직원들의 태도는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VIP일 수도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기본을 잊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새로운 안내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모든 환자는 동등하게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 종류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진료 과정과 비용은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병원은 마치 새로운 병원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조용히 병원 입구를 지나가는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특별한 표시 없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직원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 도와드릴까요? 기다리시기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들을 귀찮아하던 직원들도 정중하게 인사하며 직접 안내를 나섰습니다. 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사람이 달라지면 병원이 달라지는 법이요. 수납창구에서 직원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번 약은 보험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요. MRI 같은 경우는 해당 보험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보장이 안 됩니다만 대체 검사로 가능한 건 이쪽이에요. 그 직원의 말투에는 한 점의 귀찮음도 한숨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채무를 갚듯 진심을 담아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직원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들을 무시하던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의사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한쪽으로 접어두고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너무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허리 통증은 추가 검사로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검사를 정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A사 용지를 건넸습니다. 보험 적용 비율, 검사 가능 항목, 자부담 금액,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종이를 들여다보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게 설명이요. 의사의 얼굴은 약간 붉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환자분의 선택을 돕는 설명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 병원 현관으로 나서며 노부부는 달라진 병원의 공기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은 환자들에게 친절히 안내하고 있었고 서류 창구에서는 정확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복도엔 환자들의 불만 대신 차분한 대기 소리가 흘렀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바라던 게 바로 이거였죠.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크게 벌하지 않아도 부드럽게 바꿀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 이 변화가 오래가는 것이요. 아내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병원 이제 진짜 사람이 먼저인 병원이 되겠죠. 그리고 두 사람은 병원 문을 나서며 그토록 원했던 결말을 마음속에 조용히 담았습니다. 무시받던 노부부가 병원의 최대 투자자로 다시 돌아와 이 병원의 문화를 바꿔놓은 날, 그것은 화려한 복수보다도 더 깊고 오래 남는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